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곧 사드 배치 결정과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를 다음 정부가 무효화할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이었습니다. 일본은 주부산 일본 영사관앞 소녀상 설치에 항의해서 주한 일본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중국은 군용기 8대로 한일 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각각 무단 진입해서 두 나라를 자극했습니다. 북한은 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9일 경추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깊이 우려한다고 발표를 했고 한국은 면밀하게 추적 감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하루 발생한 사건만으로도 한반도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 범위를 며칠 더 확장하면 지금 한국은 어디에 있는지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부산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주한 총영사와 주한 일본 대사를 소환한 일본은 한일 통화 스와프 협상을 중단하고 한국인을 모욕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매우 유감 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아니, 한일 양쪽 모두의 자제를 촉구했고 내친김에 용기를 내더니 부산 소녀상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시민을 나무랐습니다. 한국인이 이렇게 한일 양국 정부로부터 비판받는 사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절제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케리는 통찰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 정부는 매우 절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에도 항의를 못한 채 의도를 분석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한한령, 즉 한류 제재도 제대로 따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테니 방위 및 분담금을 더 낼 각오나 하라는 트럼프 측의 압박에는 숨죽인 채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한국이 없습니다. 마치 내가 어디 있는지 알리지 말라고 이렇게 일로 두고 있는 것처럼 꼭꼭 숨어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은 것일까요? 한국 정부는 불가역적인 위안부 합의로 일본을 과거사에서 해방시켜주고 과거사 문제의 주도권을 일본에 넘겼습니다. 그 결과 한국이 일본의 과거사 행태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한국의 과거사 합의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된 상황에서 한국이 소녀상 철거는커녕 추가 설치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철석같이 약속하고도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에 등을 찔렀습니다. 이 죄의식 때문이지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압박에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게는 잠시나마 중국의 한눈 파는 죄를 지었습니다. 웬만하면 미국의 요를 다 들어주는 것으로 용서를 비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눅든 채 주변국에 휘둘리는 요즘 한국의 처지는 주변 열강에 찢기던 100여 년 전의 조선을 떠올리게 합니다. 참지 않으면 상황이 더 불안정해지는데 그런 상황을 통제할 자신이 없으면 19세기나 21세기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불이익을 감당하며 절제와 인내심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후보는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을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적이라는 사실에는 한국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이기도 합니다. 적이자 동포라는 이중적 인식이 미국에는 없습니다. 한미동맹을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해서 대중견제도구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구상은 한국의 이익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이지만 한국에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충실한 대리인이자 최고의 동맹이지만 한국과는 과거사로 갈등하는 이웃입니다. 한미 간의 대북정책, 대중정책, 대일정책이 항상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냉정한 현실은 미국이 한국의 귀에 대고 입김을 불어넣는 순간 잊혀집니다. 사드 위안부 합의 한일보호협정과 같이 한국 정부의 외교 실패로 비판받는 정책들은 모두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서 파생된 것들입니다. 위안부 합의와 사드 배치 결정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 폐기하고 무효화해야 합니다. 외국과의 국제적 합의를 어떻게 손바닥 쥐듯이 무시할 수 있느냐, 국제 신뢰를 저버리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둘 다 수용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도
정당과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사드 배치는 수용하고 위안부 합의는 무효로 하는 쪽으로 기우는 건 미국을 불편하게 하는 일은 무조건 피하자는 공미의식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원칙도 없이 미국의 이익에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한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가 한반도 주변이 상호 적대입니다. 외교정책 실패로 일단 갈등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상대방에 전가함으로써 실패를 정당화하는 아주 나쁜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적대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역사인식, 위안부 합의하고도 지키지 않는 한국의 태도는 양국 시민이 서로 화를 낼 만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사드 문제로 경제 보복하는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거부감과 불편, 그런 한국인에 대해서 보이는 중국인의 불쾌감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정책 논리를 따라가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주변국의 지도자가 지금 트럼프, 시진핑, 아베, 김정은입니다. 이들 가운데 남의 사정을 봐주는 예의 바른 신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특히 미국 우선을 내건 트럼프만 믿고 따르는 건 무리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평화의 부재가 지속된다면 한국은 트럼프를 쫓아서 갈짓자 행보를 하는 운명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변국이 한국을 흔드는 건 한국을 압박하면 쉽게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베가 압박으로 위안부 합의를 이끌어내고 미국은 사드를 밀어붙여서 한국이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걸 본 중국도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압박하면 한국이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한 번 밀린 한국은 다른 주변국에서 한국을 압박하라는 유의를 제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힘을 과시했던 레이건의 구호를 빌려서 힘을 통한 평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힘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평화의 힘을 믿고 한반도 평화 구상을 내놓아야 합니다. 평화는 북핵의 근거를 무너뜨리고 북한 체제의 변화를 촉진합니다. 한미동맹 의존증을 치유하고 북한 주정론에 기반한 한국의 낡은 정치사회 구조도 무너뜨립니다. 중국, 일본에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에선 한미관계의 균형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한반도 평화구상이라는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평화의 주도자로 한국이 나서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닙니다. 중견국가입니다. 이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자기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의 외교적 난맥이 짧게는 4년, 길게는 9년간 계속됐습니다. 잘못 엉켜버린 전환 하나하나에 매달려서는 풀기가 어렵습니다. 5.24 대북 제재 조치, 개성공단 폐쇄, 남북교류 중단, 금강산 관광 중단 같은 남북 문제도 기존의 논리와 절차로 해결하려면 세월을 붙잡아 놓아야 할 것입니다. 각각의 현안은 그 문제를 낳은 남북 간의 오래된 결과, 과정이 축적된 것입니다. 그걸 하나하나 따지면서 매달리는 건 얽힌 실타래를 잡아당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알렉산더처럼 고리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끊지는 못하더라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전환의 구상을 갖고 그에 따라서 큰 틀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자면 일관된 원칙, 흔들리지 않는 정책, 분명한 핵심 이익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주변국이 한국을 존중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노를 예스로 쉽게 바꾸고 1000년을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루아침에 포기한다면 어떤 주변국도 한국의 외교 정책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저질러진 실수를 수습하는 방법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 나쁜 현실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한국 외교의 최대 현안이 된 것입니다. 정당, 대선 주자 가운데 아무도 한반도 평화 구상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잘 익은 고구마입니다. 찌르는 대로 쑥쑥 들어갑니다. 최근 주변국들이 한국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한국 스스로 익은 고구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